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전 세계 경제와 외교의 흐름을 날카롭게 집어보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깊이 있는 경제 사회 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예리한 분석과 해박한 지식으로 세계 지도를 읽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는 겉보기에는 무작위한 사건들의 연속 같지만 그 흐름 속에는 인류의 경제활동과 역사가 만들어낸 거대한 관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과거의 발자취를 통해 오늘날의 글로벌 흐름을 정밀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8월 초 한국의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며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된 부동산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세제 개편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상반된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의 온도차에서 오는 전형적인 정치, 경제적 현상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대중이 체감하는 부동산이나 세무적 부담이 크면 지지율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수정을 언급한 건 유연한 민심 수용책입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금 증가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심해지자 신속하게 조세 법안을 수정하며 국정 동력을 유지했습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도대 방향을 조정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산업계에서는 LX 세미콘이 현대차와 기아에 탑재될 차량용 반도체 MCU의 국산화 양산을 시작했고 SK텔레콤의 독자 AI 모델 A.K2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문제평가에서 금메달 수준의 추론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들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부품 공급망 마비로 전 세계 제조업이 고사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핵심 부품의 자립이 곧 국가 안보라는 공식이 증명된 것이죠. 또한 SK텔레콤의 AI 모델이 고난도 수학 추론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을 달성한 것은 단순 연산을 넘어 인지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과 조기 이직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이러한 독자적인 첨단 기술 인프라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단기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피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무역 조치 포고령에 서명하며 관세 장벽을 높였는데요. 이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강한 미국 우선주의와 핵심 공급망의 안보적 통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소 수입 가격 제도를 설정하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자국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소재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전략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1930년대 미국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시켰다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유발했던 스무트올리 관세법의 정밀 타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절화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신변과 관련된 놀라운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에 지난달 나토 정상회담 퇴장 시 대체 군용기를 비밀리에 이용했고 백악관은 속임수 비행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기만 비행 작전을 펼친 것은 냉전 시기 소정상들이 취했던 극도의 보안 전술을 연상시킵니다.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는 대가로 미국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이란의 과거 공격 행위들에 대해 미국에 배상하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다운 전공법적 맞대응이며 군사 하드웨어 우선순위를 남겨둔 단기 예산안 통과 기조와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이번엔 이란 소식입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에서 중대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의회는 적대국 무장 선박과 상업 선박의 페르시아만 진입을 통제하는 포괄적 주권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등 뒤에서는 칼자루를 만지는 양면 전략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 자산 동결 해제, 이란 석유 판매 허용 등이 완료되어야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완강한 태도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제재 정책을 위험한 중독이라고 비판한 맥락도 같은 선상입니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아랍 석유 수출국들이 석유 공급을 통제하며 서방을 압박했던 자원무기와 전략의 재판입니다. 세계 원유 유통의 동맥을 쥐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란 경제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장관은 비석유 수출 확대와 이웃 국가들과의 물물 교환 능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매우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국제금융결제망에서 차단당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폐 대신 실물 자산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가장 확실한 생존 방식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다자간 무역망이 붕괴하자 유럽 국가들이 청산협정과 현물 교환을 통해 연명했던 역사가 있죠. 이란은 비석유 무역 다변화를 통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구마모토 지진 수습과 임시국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 취임 후 최저치인 53%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세율 0% 검토와 맞물려 일본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단적인 업무 집중 행보는 지지율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배수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헌신만으로는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죠. 특히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채 발행 누적으로 인해 1346조 엔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소비세율 0%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 말기 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도 황제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 세금 감면과 무상 배급을 단행하다 정체성을 잃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경제산업계에서는 중요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일본의 키옥시아 단일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우주 분야에서는 H3 9호기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일본판 GPS 위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 지위를 한국계 자본 세력이 장악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우주 발사체 성공은 다카이치 정부가 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첨단 기술과 우주 안보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향후 첨단 안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모스크바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 협상 기대감과 유가 상승에 힘입어 7월 이후 최고 마감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중소기업 폐업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 영향, 그리고 성장률 둔화라는 세 가지 심각한 경고 신호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형적인 외환의 빈,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입니다. 원자재 수출 흑자에만 목을 메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실질적으로 깊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22%로 무리하게 인상한 조치는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민간의 소비 활력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자멸적인 정책입니다. 과거 앙시행 레짐 시기 프랑스 왕정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간접세를 올렸다가 민간 경제 체제가 완전히 붕괴했던 역사가 떠오릅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0.8%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런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국산 IT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로사톰 사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국가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기술 자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및 기술 제재 장벽에 맞서 자신들만의 기술 요새를 짓겠다는 속셈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이 폐쇄적인 공산권 내부에서 독자적인 과학기술 자립화를 추구했던 흐름과 유사하죠. 그러나 민간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과연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현대적인 통화정책체계 구축을 담은 제15차 5개년 개혁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역시 석탄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고도화하는 5개년 계획을 공표했는데요. 중국의 중장기 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경제체질의 군살빼기입니다. 인민은행의 5개년 계획은 기본통화 공급 메커니즘을 다듬어 자금이 투기성 자본시장이 아닌 첨단기술 제조산업으로 정교하게 흘러가도록 혈맥을 짚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20세기 초반 소련이 국가의 자원을 전략산업에 강제로 배분하며 단기간에 중화공업화를 이룩했던 계획경제에 세련된 현대적 변형입니다. 석탄 산업에서 낙후된 비효율적 공장들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것도 단순 양적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 질서의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혁신이 보고되었습니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이 로봇이나 무인기 등에 즉각 적용 가능한 고에너지 밀도의 연성, 금속 리튬 1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터리 기술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와 군사전술의 판도를 뒤흔들 파괴적 혁신입니다. 로봇과 드론의 장시간 자율 작동은 야외 야전이나 정찰에서 치명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과거 세계대전 당시 경량 무전기와 소형 전지 기술의 우위를 가진 군대가 전장을 지배했던 것처럼 중국은 배터리 국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무인기기 시장에 확고한 글로벌 헤게모니를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 세계의 주요 단신들을 박 작가님이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건조한 기후 속에서 미국 서부와 캐나다 일대에 최소 200건이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팀버 화재는 24시간 만에 그 면적이 무려 4배로 확대되어 인근 주민들의 긴급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 내부의 부패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윤리적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테헤란주 정부가 관내 1200여 개 학교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 패널을 전면 설치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교육 현장에서 생산하는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가 준비한 전 세계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복잡한 글로벌 소식들을 관통하는 오늘의 한 줄 평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안보의 성벽을 끊임없이 높이면서도 생존을 위한 유연한 세제와 자율적 기술 혁신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순 없어도 키를 잡은 손을 더 단단히 쥐고 도대 각도를 고쳐야 산다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거센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넘치는지 적 즐거움과 지혜가 함께하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